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대통령 선거 사상 처음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대선 때마다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제주 지역 투표율이 이번에는 높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전국에서 투표율 최하위권을 나타낸 제주. 이번 선거에서 제주 지역 유권자들의 참여는 어떨까? 결정했고 뭐 국민들 잘 살기 위해서는 투표하고 뭐 나들이 가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하여튼 연리를 제쳐놓고 가서 투표할 작정입니다. 역대 대선에서 제주 지역 투표율은 최하위권.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13대 선거 때부터 매번 전국 평균을 밑돌아 하위권에 머물렀고 지난 대선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지난번 선거를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줄곧 1위를 기록해온 것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제주 지역 정서가 전통적인 혈연과 지연 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본인과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후보자로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보다는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징검다리 연휴와 이어지면서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 이 때문에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 참여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도내 43개 읍면동의 투표소는 물론 전국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뜨거웠던 촛불 민심이 대선 투표율로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제주 지역은 오전 7시 현재 0.26%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투표율 0.35%보다는 낮은 것이며 지난 20대 총선 때의 0.15%보다는 높은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0.26%, 서귀포시가 0.2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고 투표소 100m 안에서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유유히 떠다니며 아름다운 풍광을 내려다볼 수 있는 열기구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제주의 오름과 바다,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데 첫 비행을 이소현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대형 버너가 불길을 내뿜자 커다란 풍선이 서서히 부풀어 오릅니다. 열기로 가득 찬 풍선. 드디어 10여 명을 태운 열기구가 하늘로 떠오릅니다. 첫 비행 성공했어요! 예! 넓고 푸른 바다와 오름, 한라산 등 제주의 자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쪽에 지금 그 섭지코지 보이죠? 영화 올인 촬영한데 그 드라마. 그다음에 저기 성산 일출봉. 오름군락은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합니다. 솥대들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고 인기척에 놀란 노루 가족은 어디론가 황급히 뛰어갑니다. 저는 지금 지상으로부터 100m 위를 비행하고 있는데요. 제 주변으로는 수많은 오름들이 펼쳐지면서 제주의 자연을 온몸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로 올 때는 그 비행기 창문으로만 보니까 좀 작고 그래서 잘 안 보였는데 첫 비행에 좀 떨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풍경을 다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멋있고.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자유비행 열기구를 이용한 관광은 처음입니다. 안전을 위해 비교적 대기가 안정된 일출 후 1시간만 비행합니다. 이렇게 좀 럭셔리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없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걸 환경을 해치지 않고 하는 상품이 되겠고. 열기구 관광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해안 곳곳에 들어선 양식장이 바닷속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식장에서 버리는 배출수 때문에 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찬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양식장 수십 동이 몰려있는 제주시 구좌읍 해안가. 양식장 수조에서 나온 배출수가 그대로 바다에 흘러들어갑니다. 어민들은 양식장 주변은 감태와 톳 등 소득자원인 해조류가 빠르게 줄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복이 잘 자라고 있고 종패를 뿌렸는데도 자주
그 수확량도 많고 근데 이쪽에는 그 전복 종표들이 안 돼요. 이런 가운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양식장 주변 13개 지점을 대상으로 연안 수질 조사를 벌였습니다. 양식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바다입니다. 수질 조사 결과 부영양화의 원인인 질소와인이 양식장이 없는 바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소의 경우 최고 5배가 넘었고 인도 2배를 초과했으며 악취를 풍기는 암모니아는 6배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성분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제주 바다의 골칫거리인 구멍갈파래 등 해조류가 급증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너무 번성해버리면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아마도 축소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해양 그 환경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리가 예측을 못해요. 제주 지역 양식장은 290여 군데, 매일 15톤의 질소와인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양과학기술원은 제주 양식업체의 폐사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이유도 부영양화 상태인 바닷물을 다시 끌어쓰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S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서귀포시에 사는 79살 M 할머니가 지난달 29일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다음 날 병원에 입원한 뒤 고열과 혈소판 감소 증세를 보였고 어제 SFTS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M 할머니는 고사리 채취를 하려고 풀숲을 오가다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급증하면서 주차난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도로에는 한 줄 주차가 도입됐는데 밤만 되면 불법 주차가 기승을 부려서 그야말로 말짱 도루묵이 됐다고 합니다. 권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 한켠에 일렬로 주차된 차량들.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한 줄 주차 지역입니다. 불법 주차가 기승을 부리자 1년에 한 번씩 방향을 바꿔가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만 되면 현실은 다릅니다. 주변 상가와 음식점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수시로 양쪽으로 주정차하면서 주행하는 차량들은 고개 운전을 해야 합니다. 끼어들려고 해도 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이게 한쪽 차선만 접하면은 편하게라도 할 건데 그걸 못하니까 좀 괴롭죠. 대로변 한 줄 주차장은 가끔 단속이라도 하지만 뒷골목은 방치된 상황. 양쪽으로 차를 세우면서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불이 나면 소방차는 아예 진입할 수 없을 정도여서 주민과 상인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손님들 주차를 못하니까 도남에 오시게 되면 싸우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경찰차가 많이 들락날락 거리다 보니까 도남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좀 손님들이 이제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여기 가면 뭐 주차 딱지 끊기고 뭐 전화 오고 하니까 이쪽에 음식점 좀 기피하게 돼요. 반복되고 있는 도심지 주차난. 한 줄 주차 같은 땜질식 처방의 한계가 명백한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지역 안전벨트 착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안전벨트 착용률은 72.8%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고 1년 전보다 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늘 15일부터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강원랜드 배후 도시인 정선 고한과 사북 지역을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기 위한 도시 재생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주민과 강원랜드, 정선군이 힘을 합쳐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경관을 가꾸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MBC 강원 영동 박준기 기자입니다. 강원랜드가 위치한 정선군 사북읍 시가지입니다. 강원랜드만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사북읍을 비롯한 폐광 지역은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와 정선군이 사업비를 분담하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카지노 배후 도시인 고한과 사북 지역에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아름답고 색다른 경관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부급의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강원랜드와 정성군이 지원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첫 사업으로 재생활동과 교육을 좀 시작했고요. 향후 이제 그 도시행 대학은 5월 후반부터 7월 중순까지 이렇게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올해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주민 공모를 통해 사업을 발굴한 뒤 1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3년에 걸쳐 추진합니다. 공모 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업을 또 만들어내고요. 여기서 주민들이 다수가 참여해서 함께 토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될 것입니다. 살기 좋고 다시 찾고 싶은 마을로 만드는 도시 재생 사업은 독일 폐광 지역인 에센시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폐광지를 숲으로 바꾸고 박물관과 문화시설이 들어서 올해 유럽 녹색 수도로 선정됐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시작한 폐광지역 재생 사업이 독일처럼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춘기입니다. 네, 오늘 아침 높고 파란 하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도 대체로 깨끗한 모습인데요. 기온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되는 비 양은 10에서 많게는 40mm가량이고요.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진 뒤 차츰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북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맑고 따뜻한 날씨를 보이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자외선 지수가 높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남부 지역의 기온 종일 19도 내외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고요.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17도 내외, 낮 기온은 2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산간에는 닷새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등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비가 오기 전까지는 각종 화재 예방에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섬 지역의 기온 17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물결은 풍랑특보가 내려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 맑은 하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날인 내일은 낮 동안에는 활동하기 무난하겠지만 밤부터는 다시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가 전북 현대에게 압승을 거두고 K리그 클래식 선두로 뛰어올랐습니다. 제주는 어제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전북과의 원정 경기에서 마르셀로가 연속 2골을 넣은 데 이어 마그노와 맨디가 추가골을 넣으면서 4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는 5승 2무 2패로 전북과 승점은 같지만 다득점에서 앞서면서 K리그 선두를 11일 만에 탈환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하천교량공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한 제주도청 공무원 47살 김모 씨와 시공업체 소유주인 63살 강모 씨를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로 기소하고 전직 제주시청 공무원인 62살 김모 씨를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또 다른 공무원 3명도 조만간에 기소하고 불구속 입건된 전직 공무원 2명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이르면 이달 안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 4.3 사건 배보상을 위한 법률자문지원단이 구성됩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는 대선이 끝난 뒤 배보상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법률자문지원단을 구성하고 공식적으로 연구 용역도 맡겨 준비 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회는 법률자문지원단 구성을 위해 제주도 의회에 추경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통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제주지방법원 판사들도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판사들은 다음 주에 직급별로 회의를 열어 의견을 표명하고 전국 법관회의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법원 행정처가 법원 내 학술 모임의 사법개혁 학술대회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경고한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제주에 부동산 투자 이민을 오는 중국인도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5억 원 이상 콘도를 분양받아 거주 비자를 발급받은 중국인은 17명에 그쳤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외국인 1,446명이 부동산 투자 이민제로 거주 비자를 발급받았고 이 가운데 98%는 중국인이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크루즈 입항이 중단되면서 올해 제주항 여객터미널이 17억 원대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항 여객터미널의 운영 수입이 당초 예상의 절반 수준인 18억 2천만 원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지출은 36억 9천만 원으로 예상돼 연말까지 17억 7천여만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